먼저 다시 한번 그 안철수 지지도 상승 원인에 대해서 대변인 한번 좀 짚어주시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불만과 불안감들이 옮겨간 것이 일부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50대 이상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체력이 가장 약한 지점이 그 지점이다. 네. 그리고 이분이 뭐 새정치를 말씀하시긴 하는데 벌써 지금 10년째 세 번째 출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는 가장 좀 식상한 후보라는 네. 상황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이재명을 대비되는 양당 후보의 거친 네거티브전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제3의 대안으로 선택을 하는데 제한적 선택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15%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대권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지하는 형태로 편입이 되게 하려면 안철수가 갖고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되고 있고 이 상태가 저는 첫 전성의 태풍으로 그치게 될지 아닐지는 15%를 돌파 여부에 달려있는데 저의 지금까지 판단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다. 예.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근데 국민의힘 이게요, 쪽에서는. 이게 다층적으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정체돼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오늘 여론조사 세 군데만 보면은 윤도 올라가고 안도 올라가요.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둘 다 올라가서 합치니까 윤, 안 합치면 다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대체 뭐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로 인해서 3등을 하던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 이긴 다음에 이회창을 이기잖아요. 그때 지금 되게 비슷해요. 양상이. 그때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어떻게 정몽준이 노무현이란 단일화를 하겠어였어요. 근데 해요. 하더라도 우리랑 하지 뭐 이런 정도로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단일화를 25일 전에 당해요. 네네. 11월 24일인가 당해요. 그러다 속수무책으로 지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은 그랬고. 예, 그랬어요. 예, 지금 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네네. 1등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당연히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있겠죠. 예, 예.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달라요. 근데 그때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2등이라고 합시다. 근데 3등하고 차이가 비슷해야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단일화를 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단일화 해봤자 100% 진다 하겠어요. 그냥 고 한다고 하지. 근데 지금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단일화 얘기를 서로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먼저 꺼낼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지금 벌써 반등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이야기는 안 하는 거고 속마음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니 기류가 있는 들어와주면 좋은 건데 이걸 괜히 우리가 지금도 다자대결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일화하자면 누가 봐도 3등이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들어가겠다는 얘기네. 숙이고 안 하겠다는 얘기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단일화 조건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알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을 먼저 못한다는 얘기죠. 말을 서로 못한다. 서로. 예. 단일화 조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당원 1000명 대 국민의힘 당원 1000명이서 조사해서 결론 내리자. 안철수 후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협상안을 짜고 갖고 나오는 상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 단일화가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10개월 전에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김 대변인도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5%라는 게 또 선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15%부터 돈을 다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악셀을 밟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10%까지 절반이고 15%부터 전액인데요. 네. 선거 비용으로 써야 되는 돈이 뭐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강심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5%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로서 단일화가 필요할까? 이번에는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림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지난 시기적 정치였던 과정을 보면 본인이 잘못했던 건 복귀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단일화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더 있는데 그 사람 마음 알 수가 없죠. 뭐. 제가 조금 다른 얘기 하나 드리면은 이분이 처음에는 양보를 했어요. 2012년에는 그렇죠. 문재인 후보랑 하다가 안 됐고 17년도 지난번 대선 때는 그때는 이제 30여 석의 그 의석수를 뒤에 업은 상태에서 완주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3등을 하지만 20%를 넘었습니다. 지금은요 세 번째 경험이고 의석수가 10분의 1이에요. 3석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치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완주를 해서 당선되기 어렵겠죠. 그랬을 때 남는 게 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 후보가 집권을 하든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그냥 3석짜리 당의 당수고 대선 3번 나왔고 한 번도 안 되고 2등도 못 해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정치적 미래가 있겠느냐. 아직 이분이 62년생이에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27년 대선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이 대선에 다 걸 거냐. 대통령을 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이번에는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혹은 아니요. 단일화를 하고 저는 양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거죠. 이거 완전 제 뇌피셜인데 네. 국회의원 3명을 데리고 정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선 끝난 직후를 어떻게 견딜 겁니까? 지금까지야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견뎠겠죠. 근데 대선도 끝나고 5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는 단순하게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로. 이번에는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야권 통합의 합당. 예,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야 이 당에 들어오고 어찌되었건 공동대표 정도는 될 거예요. 임시로라도. 그러면 그래도 110석 정도 되는 정당에 뭔가 일원이 되는 게 맞지 3석짜리 당에 당수해봤자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지면 안철수 후보가 지면? 당대표가 그러니까 졌을 예, 경우에는 예.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로 지방선거 이런 걸 끌고 가면서 이제 그건 다른 얘기죠.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죠. 그래요. 예. 네. 일단 대선 결과까지만 그게 한 거고 이준석 대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듣고 싶은 아니 근데 얘기는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은 좀 마지막 좀 멘트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하다면은 네. 좀 어떤 방식이 될지. 저희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자리에서 쭉 올라가면 이 얘기는 쑥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일화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네.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랑은 전혀 급이 다른 전국 선거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라는 개념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권 통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일화가 진행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까지만 야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예. 네, 김정현 대표님. 예, 전뭐 단일화는 결코 쉽진 않겠지만 이번 야당 후보의 이름은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1월 말까지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만 하고 본인들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부터 한 3주간의 활동이 대선에 있어서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